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운전을 하다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 툭하면 교통위반 티켓을 떼기 쉽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학교 주변뿐만이 아니라요, 운전 중 스쿨버스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모르는 사소한 규칙들이 너무 많아서 알아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네, 학교, 스쿨버스, 그리고 나.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경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개학을 하고 나면 학교 주변에서 특히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통계 자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는 5살 된 어린이부터 18살 된 청소년 사이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스쿨존에서 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9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건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개학 시즌이 되면 이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네, 이 학교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특히 한인 사회 인근에서도, 한인타운 인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 남가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한 한인 엄마가 네. 자녀를 이제 학교에 드랍시켜주고 이 학교에 드랍시켜준 다음에 이제 출발하면서 인사를 하고서 가려는데 다른 한 학생이 도로로 뛰어들면서 그 차와 부딪혔습니다. 당시에 그 한인 운전자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시속 20마일이라면 뭐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학교 주변에서 갈 수 있는 규정 속도를 지키긴 지킨 거 아니겠어요? 네, 지킨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고와 같이 사실 학교 주변이 많이 혼잡하고 등하교 시에는 또 더더욱 혼잡하고 이 운전자들은 운전에만 집중을 하기가 힘들고요. 학생들은 또 이런 자동차를 먼저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서는 규정을 지키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 위반 단속이 심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개학이 되면요, 사실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함께 곳곳에 숨어있는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교통 그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숨어서 함정 단속을 펼치는 건데요. 개학 첫날에 이 경찰 한 명당 보통 티켓 5장에서 10장 정도를 발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 학교에 보통 경찰 2명에서 4명 정도가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티켓을 받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단속 목적은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요, 사실 경찰들이 정말 안전도 안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티켓으로 인한 수익을 올리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티켓을 뗍니다. 건수 채우려고요? 네. 뭐 경찰 하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 조금 뭐 빈정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심하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학하고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함정 단속을 펼치기 때문에 학부모들 물론이고요. 운전자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주변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티켓을 뗄 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그런 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에요? 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단연 더블 파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주차한 곳 옆에 주차를 또 하는 건데요. 사실 뭐 혼잡하니까 주차할 곳을 찾다 못해서 없으니까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더블 파킹 하거나 또는 사실 좀 주차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제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세우면서 아이들한테 지금 빨리 내려라고 이제 해서 내리는 경우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잠깐인 것 같습니다만 그게 그 찰나인데도 경찰이 와서 보면은 티켓을 발부합니다. 네. 근데 거기 잠깐 세우고 야, 너 빨리 내려 이러는데 그것도 다 적발이 되는군요. 네, 그렇게 자동차로 가리다 보면 키 작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안 보여서 그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안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경찰들은 티켓을 발부하는 겁니다. 네. 과속에 대한 적발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학교 주변에서 네. 이 더블 파킹, 더블 스타핑
이 적발이 가장 많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속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적발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스쿨존은 시속 25마일로 보통 지정이 돼 있는데 로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35마일 정도가 속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35마일에서 이제 스쿨존으로 들어가면 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낮춰야 하는데 25마일이 어떻게 보면 좀 느리죠. 굉장히 느리다고 네. 생각이 되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뭐 약간 오버되는 건 괜찮겠지 하고서 엑셀을 밟아서 25마일 조금 넘겨도 가차없이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찰들이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소위 관용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원래 과속은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과속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네. 사실 학교 주변에서 저도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학교 주변인 걸 모르고서 가다가 네. 이제 학교 그 경찰을 사실 봤습니다. 그래요? 네, 숨어있는 경찰을 보고 속도를 낮췄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저 경찰을 보고 속도를 낮췄어요. 네. 그리고 경찰을 지나갔어요. 그 경찰은 이제 딴 데 쳐다봐. 아, 됐다 싶어서 살짝 속도를 올렸군요. 살짝 올렸는데 그래서요? 근데 거기 또 경찰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티켓을 받았고 네. 그 티켓 좀 제가 마일을 많이 오버했는지 네. 거의 $500 이상, $600 가까이 벌금을 냈습니다. 정말요? 네. 와, 굉장히 엄격하고 심하고 과징금도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있고 그 끝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네, 네. 왜 그랬을까요? 박 기자 같은 사람 때문에. 알고 계시네요. 네. 그때 아주 처절하게 느끼셨군요. 네. 학교 주변에서는 잘 지켜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더블 파킹, 더블 스타핑, 과속.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불법 유턴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불법 유턴 평상시에 잘 안 하다가도 아이들 드랍시켜주고 출근에 늦었다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확 꺾어서 유턴할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단속 대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더블 파킹, 과속, 그리고 불법 유턴 가장 학교 주변에서 많이 적발되는 단속 대상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그 부분 외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너무 많네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네, 근데 이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쿨버스 관련된 이 교통법규인데요. 이건 학교 앞이다, 학교 주변이다라는 것도 별개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빨간 비상등을 깜빡거린다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은 무조건 서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함께 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잠시 모시겠습니다. 스쿨버스 바이올레이션, 이제 스쿨버스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데, 스쿨버스들이 이제 스탑사인 이렇게, 빨간불 깜빡이고 있으면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급하다고 막 거기서 패스해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왕복 2차선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왕복 2차선. 그러니까 학교 앞은 이제 거의 대부분 좀 그런 좁은 길이 많거든요. 예, 왕복 2차선 양쪽이 다 서야죠. 반대 차선에서도 차가 서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좁은 길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량들도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방향 도로에 2차선 이상씩 있는 그런 도로. 네. 그래서 중앙선이 노란색 그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네. 반대 차선까지는 설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솔리드하게 점선이 아니고 네. 이어지는 솔리드 라인이 두 개가 있다면 반대 차선은 안 서도 되지만 서행. 네, 네. 맞습니다. 조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그렇게 학교 주변에서 경찰에게 사소한 거라도 적발돼서 티켓을 받게 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돼요? 네, 먼저 더블 파킹부터 보면요. 네. 더블 파킹은 $230 기본 벌금이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수수료까지 하면 $300 정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속은 이제 몇 마일을 오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마일 밑으로 오버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 요금 370 플러스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만약 30마일 이상 오버를 했다라고 하면은 $490 기본 요금의 수수료. 그래서 $600 정도 이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벌금 500불 냈다 그랬죠? 500불 이상.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달렸어요? 네. 네. 죄송해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네. 학교 주변에서 이런 사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When children are present, 25 mph.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나타나면 25마일, 시속 25마일 밑으로 속도를 줄여라라는 건데요. 네. 이게 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사실 이게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내내 24시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도 물론 이게 적용이 되고 아, 그래요? 네, 주말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 이제 티켓을 또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룰을 잘 지키고 서행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쟤네들도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네. 저 아이들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데요. 네. 네, 아이들의 이 교육을 교통법규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것. 무단횡단할 때 걸리게 되면 이것도 $160 티켓 받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도요. 학생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 부모가 내야지. 네,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헬멧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 안 착용했을 때 또 티켓 $200 벌금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주면 그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또 교통사고를 좀 예방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학교 주변에서 또는 스쿨버스를 만났을 때 이 지켜야 하는 룰이 굉장히 많죠. 이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급할 때면 가끔 이런 복잡한 룰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그 학교를 매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절로 속도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주택가를 운전을 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Drive like your kids live here. Drive like your kids live here. 학교 주변 조용한 주택가 등을 운전하고 지날 때면 저는 가끔 이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의 자녀가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운전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박형경 기자는 차분하게 운전하시는 편이시죠? 네, 저는 좀 차분하게 운전하는 편인데 네. 그때 티켓 받은 이후로 과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받을 때는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교차되지만 그게 몇 년 동안 나의 안전 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